때로는 너랑 가장 먼 곳을 가고 싶었어. 근데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건네입니다. 동명의 2003년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한지민, 남주혁 주연의 한국 영화 조제로 재타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 영화의 스토리 그리고 한국 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이지만 마작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츠네오. 어느 날 마작장에서 그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よぼよぼの白髪のババアがボロボロの乳母車をしながらももう10年くらい前からそうやって歩いとんねんで。 사람들은 유모차에 정체를 두고 왈가왈부를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바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츠네오는 그 할머니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을 놓쳐서 유모차와도 마주치게 됩니다. 見たって 그리고 유모차 속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순간 칼을 휘두르는 웬 여자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한 25살의 손녀를 산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こんくらいの時間がええ思いましてな 츠네오는 할머니를 도와서 집까지 유모차를 끌고 옵니다. 할머니는 보답으로 츠네오에게 아침을 대접합니다. 츠네오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이내 맛있는 식사에 경계를 풉니다. 하지만 손녀는 츠네오를 계속 경계합니다. だし巻きうまいっす。当たり前や。うちが焼いたんや。 그리고 까칠하게까지 하지만 츠네오는 그런 그녀가 전혀 밉지 않습니다. 츠네오는 잘생긴 인싸 대학생이라서 이렇게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예쁜 여사친도 있어서 키스까지 합니다. 심지어 파트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호감이 갔던 그녀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誰？俺。 요리를 돕기도 하고 식재료를 가져오기도 하며 그녀와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そういやさ、名前なんていうの？ジョゼ。でもばあちゃん久美子って呼んでんじゃん。知ってんねやったら聞きなや。 그녀는 학교를 가지 못해서 동네에 버려진 책을 모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 한 날 후, 1년 후를 좋아합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따와서 자신을 조제라고 합니다. 츠네오는 조제를 위해서 헌책방에서 절판된 후속 작품까지 구하여서 선물합니다. 조제는 금발 가발까지 써가며 주인공에게 몰입하며 책을 읽습니다. 츠네오는 유모차에 스케이트보드를 달아서 아침이 아닌 대낮에 산책을 즐깁니다. 壊れもんには壊れもんの分いうもんがあるやろ。おたくも帰っとくなはれ。 할머니가 혼을 내지만 츠네오는 시청에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신청하여 조제의 집까지 고쳐줍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인 여사친 카나에가 조제의 집에 오자 조제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誰？俺。ジョゼ？ うるさい。 조제가 츠네오 때문에 힘들어하자 그녀의 할머니는 츠네오에게 그만 와달라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츠네오는 카나에와 사귀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제의 집을 고쳐주었던 시공사 직원에게서 조제의 할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帰れ。帰っても。帰れ。帰れって言われて帰るようなやつは早く帰れ。帰らんとって。 그리고 조제와 츠네오는 사랑을 시작합니다. 첫 데이트, 그녀는 츠네오와 같이 동물원의 호랑이를 보러 갑니다. 一番怖いもん見たかったんや。好きな男の人ができた時にこうやって。 그리고 몸이 불편한 조제를 위해 동거까지 하게 됩니다. 1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회사원이 된 츠네오는 전 여친 카나에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이 조제 때문에 버림받게 되자 조제를 찾아가 뺨을 때렸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이면서 장애인에게 뺨을 때리고 경쟁에서도 밀렸다는 각종 복잡한 심정 때문에 취업을 포기한 채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츠네오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편 츠네오는 조제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하기 위해 조제와 같이 본가의 제사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조제와 여행길을 올랐지만 사소한 언쟁이 시작됩니다. 見て見てすごいからすごい変わるからな運転してんだからさ車椅子買おうよいやいや俺は構うちょっと勘弁してくださいよ俺だってさいつか年取るんだからさ 이 말을 듣자 조제는 갑자기 침울해지기 시작합니다. じゃあお父さんたちには言っとくけ兄ちゃんひるんだと 조제 또한 츠네오의 심경 변화를 어느 정도 눈치채었습니다. 海へ行けすみません 본가 대신 바다로 가게 된 조제 그리고 츠네오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あぶつかってる鳩が出るよ魚の絵のやここがいいうわすごいな目閉じて何が見える何もそこが昔うちがおった場所やうちはそっから泳いできたんやいつかあんたがおらんようになったら迷子の貝殻みたいに一人ぼっちで海の底を転がり続けることになるんやろ 그렇게 몇 달을 더 같이 살다가 츠네오가 조제의 집을 나갑니다. 츠네오는 전 여자친구 카나에와 다시 결합을 하지만 조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조제는 예전보다는 용기 있게 그렇지만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제목이 상당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각각 변환을 시켜보면 사랑, 성장, 그리고 일상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제라는 이름은 프랑스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한 달 후, 1년 후의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 구미코는 이 조제의 이름을 자신에게 직접 붙입니다. 구미코는 소설의 조제처럼 25살 동갑이기도 하고 사랑을 소망하는 것과 동시에 사랑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있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키스를 하고 나서 바로 첫 관계를 하기도 하고 1년이 흘러 츠네오의 변한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기도 하고 츠네오와 이별을 할 때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소설에서처럼 사랑을 직관한 조제니까요. 호랑이는 그녀에게 성장입니다. 영화 속 할머니는 조제에게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녀를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에게 그녀는 장애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항상 혼자 사는 집이라고 말하고 집수리가 왔을 때도 그녀를 다락방에 숨겼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교육 때문에 산책을 나갈 때도 조제는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밖의 세상은 공포가 가득한 무서운 곳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떠난 후 자신을 장애인이 아니라 한 명의 예쁜 여자로 봐주는 츠네오와 사랑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첫 데이트로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던 호랑이를 두 눈으로 직접 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계기로 성장을 이뤄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찌 보면 그녀에게 세상 두려움의 정수이면서 성장의 계기입니다. 용기를 얻게 만들어준 사랑의 가치입니다. 물고기의 의미를 하나로 단정짓기에는 함축성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물고기의 의미는 관성이라고 봅니다. 조제와 츠네오는 헤어지기 전 온천 모텔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いつかあんたがおらんようになったら迷子の貝殻みたいに一人ぼっちで海の底を転がり続けることになるんやろ 이
이야기 속뜻은 일상의 관성입니다. 조제는 츠네오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츠네오가 떠나게 되면서 예전의 제약이 다시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처럼 그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츠네오와 헤어져도 조제는 일상을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그녀는 물고기처럼 자신의 제약을 아는 채 다시 살아가게 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대낮에 외출을 할 정도로 불편한 일상의 관성을 수용하면서도 발전시킨 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영화는 단순한 사랑과 이별을 넘어 사랑을 염원하던 한 여자의 담백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의 성장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영화를 꼭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결말 포함 요약에서는 느낄 수 없는 롱테이크 연기가 빚어낸 영화의 담백함과 진솔함은 오직 영화를 봤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성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한지민 배우, 남주혁 배우의 연기와 함께 한국식으로 리메이크됩니다. 근데 우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의 제작 배경을 맡은 워너브라더스 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내놓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물고기 제목을 떼어낸 채 약국에서 자주 들었던 말 조제만 들고 오면서 영화의 외적 상징성이 낮아졌고 1차 예고편이 겨우 40초인데 내용도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허술한 것도 모자라 월요일 아침 10시에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좋지 않은 영화 외적 사정을 방증하는 듯 합니다. 워너브라더스 코리아가 배급하는 영화 이후 사촌도 조제와 같이 12월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 이 모양새가 솔직히 말해서 재고떨이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동명의 원작을 한지민, 남주혁의 한국 감성으로 잘 소화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보는 건대였습니다.